한 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그간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학습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이어 예산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국가의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고 실패의 결과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연구시설을 방문해 핵융합 R&D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5,000리터 용량의 물주머니를 매단 군의 산불 진화용 헬기 시노크. 가상의 불길이로 신속하게 날아 물을 흩뿌립니다. 산림청 진화드론은 소화약질을 쏟아내 마지막 불씨까지 꼼꼼하게 잡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처럼 진행된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반복적인 산불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산불 초기 진압 체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또 그래도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 초기에 빠른 대응을 위해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산불 대응에 있어선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발견하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고 말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훈련을 마친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산불 관련 예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탔느니 어디 무슨 누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타고 동해안 일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산불 초기 진압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해왔는데 이 같은 지시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에이펙 기간 이어졌던 주요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전과 허용 확대, 예산 지원과 우수 교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가 4천을 돌파하는 등 취임 후 5개월간 우리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미래를 대비할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분야 AI 도입과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고 AI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방위산업은 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66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또 5극 3특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명을 마치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와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